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 외교의 총체적 난국 상태에 있지만 이번 총선은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춘 선거, 한판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를 잘했으면 여당을 찍고 경제를 잘못했으면 야당을 찍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 한 가지 기준이 마지막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고 나면 경제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해서 제 지역구에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정도를 뒤지는 당 지지도가 없기 때문에 20%를 뒤지는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저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개표 당일날 오후 3시까지 엎치락 뒤치락하고 저는 안산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20% 뒤지는 선거가 나중에 까고 보니까 0.35%를 뒤져서 399표 차로 낙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여론조사의 허실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국민의당 정당 투표가 30% 묻혀있다. 이렇게 언론한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6.74%를 얻어서 민주당을 앞서는 그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당의 후보들과 그리고 당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약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세를 볼 때 현재 야당의 지지율은 10 내지 15%가 묻혀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지율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핸드폰을 눌러서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후보가 10명 중에 3명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0.41이었기 때문에 41%였기 때문에 투표율 0.75를 감안하면 0.3이 되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분이 3명 대응해야 정확한 여론이 반영되는 것인데 지금은 5명 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25%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허수가 10% 감안하게 되면 15%의 바이어스가 있다, 편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잘못된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은 후보들의 의기를 쫓고 신인들의 진출을 막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학하지 않는 그런 선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